그 사과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 그 베타카로틴 있죠? 이게 최고 수준입니다. 과일에는 되게 그 단맛이 있죠? 당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혹시 그 살찌는 거 아닌가라고 그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되겠습니다. 과일에 당분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보통 과일 그 섭취량으로 볼 때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영양분들, 예를 들어서 섬유질 같은 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고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분들이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량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당 중에는 그 특수한 형태의 당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장 내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게 비만 억제 효과를 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일에는 각종 영양분들, 비타민, 미네랄, 뭐 천연 항산화 물질, 유기산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신진대사를 또 왕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지방 분해도 촉진해주고 그게 또 비만 억제 효과를 또 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과일이 그 우리 몸 안에서 그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줄여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과일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시 칼로리 과잉섭취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당뇨의 비용력이라든가 아니면 내당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과일 섭취를 좀 신중히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과일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는 그 연구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육류도 그렇고 생선도 그런데 그 조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에 굽는 방법. 둘째, 기름에 튀기는 방법. 셋째,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불에 굽게 되면 그 태우지 않고 굽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에 튀길 때는 이게 되게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 이때는 또 벤조피렌 같은 환경호르몬 같은 거, 뭐 발암물질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삶거나 찌게 되면은 태울 염려가 없잖아요. 되게 그 조리하는 온도도 낮아요. 뭐 100도씨 안팎이니까. 그죠? 그래서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대개 보면은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죠? 근데 당장 그 닭고기 음식만 보더라도 아주 치킨이 아주 인기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그 전통 닭고기 요리는 그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옛 조상님들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이 그 비만식품일까 아닐까? 그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쌀이 주식이니까요. 신쌀의 경우 그 탄수화물 성분이 80% 가까이 들어있어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전부 그 포도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밥은 비만식품이 맞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반찬하고 같이 먹습니다. 이 반찬이 밥의 당지수를 낮춰줍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여간에서 비만을 불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밥이 고탄수화물 식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포도당 성분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비만 식품이 아닌 이유입니다. 만일 우려가 된다면 현미밥을 드세요. 현미밥을 드신다면 더욱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영양적으로 그 어떤 식품일까요? 대개 이제 수박은 그 시원한 맛으로 먹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 비타민 C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과보다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한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 그 베타카로틴 있죠? 이게 과일 가운데 수박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엽산이나 나이아신 같은 거, 이게 이제 비타민 B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아요. 수박이.
그리고 또 이제 미네랄은 어떨까요? 마그네슘, 셀렌 같은 거 이런 건 복숭아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수박에. 그리고 칼슘, 아연, 인 같은 거, 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의 자랑은 뭐니 해도 그 붉은 옷의 천사라고 그러죠. 라이코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연 항산화 물질 아닙니까? 이 라이코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토마토일 겁니다. 그죠?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가 바로 웰빙 식품으로 꼽히는 건데 사실은 이 라이코펜도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박이 당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과도한 걱정이에요. 그 수박의 당지수가 높지만은 우리가 평소 수박을 먹는 양으로 볼 때는 우리 그 혈당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그 당지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당 부하지수라고 또 다른 지표가 있거든요. 그건 수박이 낮아요. 당지수가 높더라도 당 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은 그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바로 수박이 그렇습니다. 한때 그 유기농 농산물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미국 책인데요. 그 Naturally Dangerous, 즉 그 천연의 위험성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서로 나오면서 이 말도 이제 같이 나들었어요. 이 책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작물에 농약을 안 쓰면 그 벌레나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그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벌레나 미생물이 농작물에 서식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런 독성이 나타나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정말 그 독성이 나타난 정도라면은 그렇다면 그 농작물은 상당히 많이 그 훼손되어 있을 거예요. 식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먹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 책의 저자도 그 저자가 스탠포드대 교수거든요. 화학물질에 대한 그 거부감을 그 곳곳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카린 같은 거예요. 사카린이 그 합성 감미료 아닙니까? 그 화학물질입니다. 단맛이 무척 강하죠. 그래서 단 걸 좋아하는 그 꿀벌이 사카린도 잘 먹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전혀 사카린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 자신도 사카린을 먹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그 천연 상태의 단백질을 먹어라 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은 그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유기농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포스트 하비스트라는 말이 있죠. 농산물을 수확한 뒤에 어떤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농약을 많이 뿌리는데요. 그 먼 이국에서 수입해온 그 수입 농산물의 경우, 그 이제 배로 싣고 대개 이제 배로 싣고 들어오는데, 이때 거의 대부분 포스트 하비스트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운송 과정에서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그 수출 항구에서 배시키기 전에 그 포스트 하비스트 처리하는 거는 그 조심해야 돼요. 이때 농약을 뿌렸다면 그 농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입밀로 만든 그 밀가루 음식이 잘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더러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써요. 그 방사선 처리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되도록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지요.